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어요. 저는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약사이고 남편은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완전 늦둥이로 태어난 아이이지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에게는 아가씨이지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아가씨는 저희 집과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서울의 학군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6개월 전부터 저희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어머님이 간곡한 부탁으로 반년만 저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뭐 몇 년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잠깐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몇 달만 산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가씨도 참 착했고요. 항상 중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은 모범생이고 말수도 별로 없고 조용했으니까 거슬릴 거 없었지요. 그렇게 아가씨는 저희 집에서 왕복 2시간 거리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부터 집에 있는 돈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500원짜리만 모아놓는 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확인해보니 티가 날 정도로 비어있더라고요. 원래 그 상자 한가득 있었는데 절반도 없을 정도로 동전들이 횡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 500원짜리 가져갔어? 라고 물어봤지요. 뭐 남편은 그걸 자기가 왜 가져가냐고 아니라고 했고요. 저는 아가씨가 뭐 사먹느라 가져갔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난 것은 지갑에서 10,000원, 20,000원씩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원래는 지갑에 돈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뭐 결제하거나 할 때 카드로 쓰고 현금은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현금으로 결제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고 하는데 50,000원짜리는 그대로 있었는데 10,000원짜리 2장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비상으로 항상 50,000원짜리 한 장이랑 10,000원짜리 3장에서 5장 정도 넣고 다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지요. 아가씨가 내 지갑에 손대나? 싶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10,000원짜리 10장이랑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좀 섞어서 지갑에 넣어놨어요. 얼마가 들었는지 확실하게 체크하고 넣어두었지요. 일부러 지갑을 화장대 위에 두고 출근했습니다. 제가 쓸 카드는 뺀 채로요. 집에 들어와서 지갑에 있는 돈을 확인해보니까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 10,000원짜리 3장이 없더라고요. 뭐 중학생 애들이 돈 필요해서 지갑에 손댔구나. 잘 타이르고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괜찮겠지. 사춘기인 나이이고 그 나이 때 이 정도 이탈은 뭐 이해해줘야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아가씨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말했지요. 아, 참고로 집에서 저는 아가씨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수연아, 언니 지갑에서 돈 빼갔니? 사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가 어련히 눈치채고 돈 몰래 가져가는 거 멈출 줄 알았어. 언니는 수연이 나쁜 아이 아니라는 거 잘 아니까. 그런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용돈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돈을 쓰길래 돈을 훔쳐서까지 쓰니? 훔치는 버릇들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행동 잘못된 거야. 알겠니? 왜 지갑에서 돈 훔친 거야? 용돈 부족해서 그러니? 부족하면 언니가 말해줄게. 용돈 올려달라고. 수연이 돈 부족한 것 같다고. 라고 말하자 아가씨는 눈물을 굴썽거리더니 갑자기 왈칵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용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데 말을 못해. 왜 울먹거려. 괜찮으니까 다 말해봐. 안 혼낼 거니까 말해.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가씨는 사실 저희 학교 노는 여자애들이 저한테 계속 돈 내놓으라고 막 위협하고 그래요. 페톡으로 이번 주까지 7만원 만들어 오라고 협박하고 1년 동안 걔네들한테 시달렸어요. 일주일에 용돈 4만원 받는데 그걸로 교통비 쓰고 하면 7만원 절대 못 만들어줘요. 그래서 결국 지갑에 손댄 거예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런데 걔네들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걔네들이랑 같은 고등학교 진학하기 싫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오빠가 사는 곳 근처 고등학교 진학하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끝낸 아가씨는 설움이 복받쳤는지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꺼이꺼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아가씨 참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인데 왜 지갑에 손대지? 했던 의구심이 모두 풀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가씨가 정말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걱정된 나머지 저는 아가씨에게 말했지요. 걔네들 이름 뭐야? 뭐하는 애들인데 너한테 돈을 달라 말아야?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수연아, 걱정하지 마. 걔네들한테 앞으로 돈 주지 마. 그리고 그년들 번호 싹 다 줘. 이것들 사람 잘못 골랐네. 어디서 되도 않는 것들이 돈을 뜯고 난리야? 수연아, 너 걱정하지 말고 학교 다녀. 걔네들한테 쫄지 마. 언니가 앞으로 걔네들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했지요. 아가씨는 울면서 괜찮다고 끝까지 그 여자애들 번호를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번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여자애들 번호를 받았습니다. 아가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부터 마음 편하게 학교 가라고 했지요. 다음날 저는 약국에 오전 근무 오후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오전 시간을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했지요. 화가 단단히 난 시어머니는 당장 학교에 찾아가야겠다고 안 되겠다고 하며 씩씩 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아가씨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있는 반으로 찾아가 아가씨가 말해준 그 여자애들 이름을 크게 외쳤습니다. 김지연, 박수빈, 최정현 나와! 중학생들이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알았기에 저는 한껏 꾸미고 갔습니다. 가죽 자켓에 진한 화장에 키를까지 신어서 누가 봐도 껌 좀 씹는 불량한 여자로 보였지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고 공부한 케이스기에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노는 애들이 더 이상 아가씨를 안 괴롭힐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들이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어리둥절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걔네들 3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하면 집단 심리로 무서운 게 없어지는 청소년들의 특성 때문에 한 명씩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 미쳤니? 수연이가 공부만 하니까 만만했지? 소위 니네가 말하는 찐따 같아? 어디서 같은 친구들 돈을 뜯어? 들어보니까 수연이만 돈 뜯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돈 뜯고 심하면 폭력도 썼다며. 너네들 아주 미쳤구나. 너 그거 범죄야. 여태까지 수연이한테 뜯은 돈 한 푼도 빠짐없이 싹 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만들어서 가져놔라. 알겠니? 안 가져오면 맨날 너네 학교에 찾아올 테니까. 그리고 수연이한테 사과하고 이 시간부로 수연이 괴롭히지도 말고 수연이한테 아는 척 하지도 마. 라고 하니까 한 명은 울먹이고 나머지 2명은 잔뜩 겁에 질렸는지 알겠다고 죄송하다면서 벌벌 빌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교장실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학교에서 같은 학년 애들이 돈 뜯고 폭력 쓰고 학교가 개판으로 돌아가는데 교장은 뭐하냐며 소리쳤고 결국 그 여학생 3명 부모님들까지 불러서 한바탕을 했네요. 다행히 그 이후로 수연이는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았고 그 여자애들도 다른 학생들 돈을 뜯거나 하는 일이 없어졌네요. 시어머니는 수연이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직장 다니느라 신경을 못 썼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고 수연이도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갈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고 진짜 끔찍했는데 지금은 속이 시원하다고, 그 여자애들도 더 이상 자기 안 괴롭히고 눈도 안 마주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요. 남편도 저한테 진짜 고맙다고 했네요. 역시 강단 있는 여자라고, 연애 때부터 깡따구 하나는 내가 알아봤지 라고 하면서요. 나름 뿌듯했습니다. 단순한 아가씨의 일탈일 줄 알았던 행동에 이런 내면이 숨겨져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뉴스로만 요즘 중학생들 무섭다고 나쁜 짓 많이 한다고만 들었지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영부영 넘어가면 수연이도 괴롭고 전부 괴로울 뻔했는데 다행히 일이 잘 해결되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연이 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잔뜩입니다. 이제는 정말 아가씨가 아니라 제 친동생처럼 느껴지네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다양한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뒤에 나오는 동영상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사연은 제보 사연으로 신상과 관련한 일부분을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은 레전드 채널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